한국에 도대체 손흥민이 몇 명인지 모르겠다. 완전히 달라진 한국 대표팀의 모습을 본 요르단 현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없는 한국은 허수아비 같을 줄 알았는데 이름 모를 선수들의 융단 폭격에 정신을 못 차리겠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를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뛰어난 팀을 데리고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에 진 클린스만은 도대체 뭐냐라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요르단은 손흥민이 빠진 한국을 얕잡아 보았지만 한국의 이것을 너무나 간과의 벌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다음 상대인 이라크 역시 요르단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경기의 이모저모를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A대표팀은 10일 밤 11시 요르단 암만의 암만 국제 경기장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차전에서 2대 0으로 승리하며 조 1위를 향한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누가 그 자리를 메우고 어떤 선수들이 선발로 나설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1시간 전 발표된 선발 라인업에는 원톱 공격수로 주민규, 좌측에 황희찬, 우측에 이강인이 나섰으며 주민규 밑을 떠받치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이재성이 출전했습니다. 박영호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했고 풀백으로 서우와 이명재, 중앙 수비수로는 김민재와 조유민이 나섰으며 골키퍼에는 조현우가 출전했습니다. 이 선발 라인업을 본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몇몇 자리에서 예상을 깨는 선수들이 선발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골키퍼 부상에서 복귀한 김승규가 출전할 것이라는 국내 다수의 매체 예상과 달리 조현우가 그대로 출전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승규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선방률로 골질을 기록해 많은 팬들의 지탄을 받았는데 단지 발밑이 부드럽다는 이유로 그동안 대표팀 골키퍼로 낙점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골키퍼가 골을 막는 능력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된 라인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영호의 수비형 미드필더 출전은 이미 앞에서 실패한 카드인데 다시 꺼내들었다는 것은 홍명보가 상황을 제대로 못 보는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클럽팀에서는 잘하고 있어 선발한 듯 보이지만 국가대표 경기는 클럽팀 경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압박감 속에서 진행됩니다. 박영호는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는 멘탈을 가졌기 때문에 대표팀 자원으로는 적합하지 않은데 훈련을 돕는 벤치 자원이 아니라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다니 확실히 홍명보가 삼류 감독이 맞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앙 수비수로 김민재의 파트너로 정승현이 출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조유민이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하면서 김민재와의 호흡이 어떨지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좌측에 손흥민을 대신해 출전한 황희찬은 최근 소속팀 울버햄튼에서 부진한 상황이어서 이날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었습니다. 요르단은 공격의 핵심인 알타마이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한국팀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많은 축구 팬들은 요르단이 지면 알타마이가 나오지 않았다고 헛소리를 할 것 아니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요르단이 완전한 전력으로 나왔을 때 손흥민 없이 이겨야 다음부터는 찍소리 하지 못할 텐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의 4강 0대2 패배를 많은 팬들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전후반 통틀어 유효 슈팅 하나 하지 못하고 진 것은 정말 치욕적이었다. 만약 홍명보가 이번에 요르단을 시원하게 이기지 못하고 비기거나 지면 귀국하기도 전에 팬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비행기 안에서 해임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경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알타마이는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에서 한국 수비진을 농락하며 3개의 골을 넣은 주인공입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지난 시즌에는 김민재가 여름에 군사훈련을 받느라 컨디션을 끌어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맞붙었지만 이번 시즌은 다르다. 김민재가 폼이 올라온 상태에서 알타마이를 완벽히 봉쇄하는 장면을 정말 보고 싶었는데 아쉬울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작되자마자 전반 초반 요르단에 2번의 결정적 찬스를 내주면서 경기 흐름을 요르단에 내주는 장면은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이미 라커룸 상황이 예견된다며 조롱하면서 클린즈만에 이어 홍명보가 한국을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반 초반에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황희찬이었는데요. 황희찬은 상대 수비수의 깊은 태클로 부상 위험에 노출되었으나 일어나 한국의 공격진을 이끌며 흐름을 한국 쪽으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르단 미드필더들은 황희찬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파울을 범했고 결국 황희찬은 부상을 입어 전반 20일 분경될 것에 실려 나가면서 한국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교체로 엄지성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초반 플랜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 일부 팬들은 저렇게 의도적으로 황희찬을 갈아버리려고 하는데 왜 심판이 경고를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며 이르지만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반 30분경까지 요르단은 과거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높은 위치에서 압박해 빌드업을 방해하면서 큰 재미를 본 것을 기억하며 한국을 압박해 골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이 이 시간을 잘 견뎌내며 전열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37분경 오른쪽에서 서영우가 크로스를 올리면서 이재성이 이를 머리로 받아 넣어 한국이 1대 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서영우의 크로스가 절묘했다고 말하면서 서영우가 공을 잡자마자 크로스를 막기 위해 달려든 요르단 수비수를 속임수로 제치고 골문 쪽으로 크로스를 올렸고 주민규 등 상대 수비수들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이재성이 달려와 점프한 후 그대로 골로 연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이 선에서 결정을 지어줘야 좋은 장면이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반을 1대 0으로 마친 한국의 경기에 대해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카타르 아시안컵과 이번 경기의 차이는 바로 압박의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카타르 아시안컵 4강에 진출하기 전 한국은 2번의 연장전을 치르며 120분 이상의 경기를 2번이나 소화했습니다. 클린즈만은 주축 선수들의 체력을 갈아 넣으며 4강까지 갔지만 한국은 거의 쉬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에 출전해 몸이 둔해지면서 압박의 강도가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나왔기 때문에 요르단에게 공을 빼앗긴 뒤에도 바로 압박을 가해 공을 되찾으며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요르단은 라인을 끌어올려 한국을 압박했지만 한국은 후반 교체로 들어온 오영규가 패스를 연결받아 드리블을 치고 들어가 중거리 슛을 시도했습니다. 이 슛은 그대로 요르단 골망을 흔들며 추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요르단 골키퍼는 오영규가 슛을 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오른발 슛이 왼쪽 코너로 꽂혀 골키퍼가 방향을 잡기도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체력적으로 밀리지 않는 상황에서 맞붙은 요르단은 한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요르단을 상대로 그들의 홈에서 2대 0으로 경기를 마치면서 승점 3점을 획득했습니다. 이라크까지 잡아내면 월드컵 진출의 7부 능선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요르단이 간과한 것은 한국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체력적으로 완전히 지친 상태였다는 점과 클린즈만의 무전술 속에서 황금 세대가 희생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르단은 손흥민만 기억하고 손흥민이 없는 한국 대표팀을 얕잡아봤지만 이름 모를 선수들에게 2골을 얻어맞는 것은 정말 충격적일 것입니다. 한국은 월드컵에서 16강을 뚫고 8강도 바라볼 수 있는 전력이라고 말하며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에 대한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매거진이었습니다.